저 양봉섭 박사 그 안산 상록갑 출마하는 과정을 알아요. 진짜 멋있는 사람. 왜 보통 있잖아요. 이렇게 지역구 딱 보다가 될 만한 거 찾아가는 거예요 원래. 근데 찾는 과정에서 뭐 있었냐면 쉽게 표현해서 저쪽에 제일 센 놈 누구야? 제가 쭉 찾아보는 거예요. 나 저기 갈래. 양문석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야 인물은 인물이구나 그런 생각했고요. 속으로 이런 생각했습니다. 양문석만큼은 반드시 당선시켜야 되겠다. 자, 적정대 최고한테 마이크 내볼게요. 뭔 말이에요? 이게 이 두 사람이 사회 아니야 사회?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떠나서 그게 뭐 중요해요. 저 방송 끝나면 가끔씩 이제 술 한잔 하시러 가는데 그런 자리를 한번 봐야 돼. 얼마나 재밌는지. 방송을 못하는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네. 방송에서도 안 했고 뒤풀이 자리에서도 안 했던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양문석과 정청래는 닮았습니다. 얼굴 큰 것이 닮았고 목소리 큰 것이 닮았고 징계 받은 것도 닮았습니다. 저도 징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징계 받았다고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문석이 징계 받았지만 그게 끝난 게 아니라 더 큰 발걸음으로 뛰어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모님 옆에 계시길래 제가 물었습니다. 집에서도 저렇게 시끄러워요? 그랬더니 네. 우리 사모님 같이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귀가 온전한지 모르겠어요. 네. 양문석 괜찮은 사람이니까 땀만 먹지 마시고 지금까지처럼 응원해 주시고 같이 살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정말 저랑 양문석이랑 닮은 것은 당원이 주인이다 이 제목처럼 정말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제도권 안에서 싸웠다면 제도권 밖에서는 양문석이 싸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책 103페이지에 보면 제 얘기를 써놨더군요. 안 써놨으면 제가 가려고 했는데 그게 바로 대의원 폐지, 대의원 정상화에 관한 1인 1표에 대한 제 얘기를 양문석이 써놨는데, 그런 면에서 양문석과 정청래는 당원이 주인을 만드는 정당 건설에 있어서 둘도 없는 동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양문석 잘했어. 네, 자기한테 좋은 이야기 쓴 것만 눈에 보이나 봅니다. 자기랑 박찬대 욕한 건 눈에 안 보이나 봅니다. 정청래처럼 정치하면요, 박찬대처럼 정치하면요, 원내대표 못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기본 지금의 상황을 반드시 바꿔야 되는데, 당원들과 소통하고 당원들과 더 친하고 당원들과 더 많이 함께하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너 왜 그래? 요즘 왜 그래? 왜 걔들하고 놀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청래가 대통령 되는 게 쉽지 원내대표 되는 건 진짜 어렵다. 저는 그런 내용을 썼는데 못 읽었나 못 찾았나 봅니다. 그 양문석 박사는요
굉장히 아싸라다 그러죠. 아까 그 동행에서 올라오신 청년 상남자라 그랬잖아요. 이 행사를 보통 우리들 같으면 이제 한 7번 정도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한 3주 전에 나 불콘한다 와 이게 끝이었어요. 오늘까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오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상황들로 서로 간에 이렇게 남자들 사이에 만들어진 어떤 끈끈한 거 있잖아요. 그냥 한 번 믿으면 끝까지 가는 사람.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할 때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게, 보통 그 경상도에서 한 3번쯤 떨어지고 나면 정말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 가잖아요. 진짜 그랬다니까요. 제일 센 데가 어디야 이렇게 찾고 그중에 제일 센 데 오는 것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점에서는 정청래보다 양문석이 한 수이다. 박수 한번 치십시오. 저 욕한 거예요. 양문석 같은 사람만 있으면 못 삽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그런데 양문석 같은 사람이 없으면 음식으로 치면 너무 심심하고 밍밍해요. 그래서 음식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소금이지 않습니까? 아, 양문석은 소금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제가 책을 여러 권 썼는데, 제가 징계를 받고 쓴 책 이름이 거침없이 정청래였습니다. 양문석이 징계를 받고 쓴 책 이름이 당원이주의다, 이런 책이네요. 저도 거침없는 성격인데, 저는 눈치를 봐가면서 좀 거칠는데, 양문석은 눈치를 안 봐요. 앞으로 눈치 보고 이것저것 끼웃끼웃 하지 말고 지금 있는 그대로 앞으로 밀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의 바람이었습니다. 네. 제 페이스북에 거침없는 소통, 거침없는 도전,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머리 나쁜 사람하고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단순하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전형적으로 머리 나쁘고 게으른 대표적인 그 인물의 중에 한 사람인데, 자꾸 산수를 하다가 보면 끝자리가 자꾸 틀려요. 그래서 여기가 좋을까 저기가 좋을까, 여기가 먹을 게 더 많을까 저기가 먹을 게 더 많을까 계산하다가 보면 가장 많은 게 어느 건가를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세상은 심플하게 살자. 그 심플한 것들이 우리에게 뚜렷이 단어로 가르쳐줬던 게 있습니다. 그게 원칙이잖아요. 원칙. 그게 상식이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의 원칙과 상식이라고 하는 집단들이 비원칙, 몰상식의 행위를 하면서 끝까지 자신들이 원칙과 상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싫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거든요. 어느 한 놈 비판하지 않을 때 단호히 비판함. 만약에 국회 안에서도 잘못된 길, 비겁한 길, 잔대가리 굴리는 길, 그 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우리가 응지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양문석이 쓴 당원이 주인이라는 책 속에 있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비난과 비판이 쏟아질 책입니다. 각종 법정 투쟁들이 벌어질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 해야 되고, 한 이야기 숨기지 말아야 되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알려야 되는 게 지금의 정치다. 그래서 당연히 주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 양문석은 마이크 뺏으세요. 왜냐면 그냥 육성으로 하는 게 더 잘 들릴 것 같아요. 이 마이크 대면 웅웅거리더라 안 들려. 야, 마이크 꺼. 이쪽 마이크 마이크 끄고 그냥 육성으로 얘기해. 그렇지 않아도 내일 방송 제목하고 책 제목하고 비슷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당원이 최고다. 이게 그때 이제 전당대회 때부터 최근에 이제 대의원제 뭐 사실상 폐지 뭐 이런 쪽으로 가면서 해왔던 건데요. 그 사이에 야 진짜 양문석 박사는 정말 왜 일거수일투족의 남자인 거 있잖아요. 평상시 때 일거수일투족의 남자예요. 그러니까 여성성이 하나도 없어. 방송실에 들어올 때 보통은 실내화 신고 들어오거든요. 항상 맨발이야. 이게 좀 상식을 벗어나는데 제가 항상 느끼는 건 뭐냐면 민주당이 지금 너무 기득권화돼 있는 거 맞잖아요. 그 168명 중에 제가 봤을 땐 150명은 지금은 또 윤석열과 싸울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싹 물갈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안 싸울 사람들은 나가고, 그리고 또 여기가 안산이 보니까 무슨 방통위원들 출신 도시예요. 김현 전 방통위원 오셨습니다. 일어나셔서 인사 한번 하시고. 그보다 선배 방송위원 하셨던 우리 양문석 박사 계시고요. 확실히 근데 안산은 그런 곳이에요. 뭐 좀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다음 달이면 세월호 10년이 되는 바로 그 달입니다. 근데 민주당이 여러 가지 어떤 문제 때문에 안산시장을 지방선거 때 뺏기는 또 그런 도시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양문석 박사가 잘 되면 저는 안산 자체가 다시 깨어나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기 올라와서 생각해 보니까 양문석은 정청래의 길을 갈 것 같아요. 행복의 길인지 불행의 길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고요. 왜 그러냐면요. 저는 초선 때부터 좋은 말로 뉴스메이커, 이슈메이커고요. 그냥 흔히 나쁜 말로 트러블 메이커로 당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고분고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말을 하는 것을 선배 의원들이 싫어합니다. 저는 굴하지 않고 했어요. 화이팅! 화이팅! 정청래 화이팅! 그럴 때 그들은 저보고 트러블 메이커라고 생각했는데 양문석도 그런 면에서 기존의 질서 그리고 고분고분해야 된다는 당내의 문화 그리고 시기와 질투의 카르텔로 일한 편가르기 이런 것과는 맞서 싸우는 트러블 메이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론에 많이 나요. 근데 그 운명이에요. 언론에 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언론에 많이 나본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괴롭습니다. 칭찬하는 기사 봤습니까? 특히 조중동은 주로 까는 기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칭찬합니다. 그 조중동에 까이면서 집에 들어갔을 때 아내를 얼굴 쳐다보는 제 심정은 또 어땠겠습니까? 근데 아마 양문석도 목표하는 바를 이루게 되면 매일매일 조중동과 트러블을 일으키면서 까이지 않을까. 그때 집에 들어갔을 때 양문석을 잘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모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지금 까이고 있는 우리 이경 이야기 좀 들어보는.
지금 까이고 있는 이경 이야기. 제가 양문석 박사님께 개인적으로 아마 여러분도 궁금하실 텐데 아까 푸나님 얘기하다가 방송 중에 다른 분들은 다 실내화를 갈아 신고 방송실에 들어오는데 박사님만 꼭 맨발로 들어오세요. 왜 그러는지 궁금하고 두 개의 질문입니다. 왜 그런지. 두 번째는 당원이 주인이다라는 책을 집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맨발로 다니는 거는요. 언제든지 신발을 벗고 식당에 들어가서 악수할 때 그 느낌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제가 샌들을 신지 않는 이유가 신발을 신고 움직이는 거나 신발을 벗고 움직이는 거나 그 차이가 없을 때 훨씬 더 많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이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거는 오히려 만드는 과정에서는 저랑 저의 생각을 그대로 잘 구성해 주신 우리 정현주 작가께서 잘 구성을 해 주셨는데 이제 이 내용이 제가 방송한 내용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아웃 되는 글들하고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잖아요. 왜? 구글이 인식을 못하니까 양문석이 발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글로 나온 것과 듣는 것의 이 차이와 그 다음에 사투리가 너무 많으니까 오는 어려운 단어들 때문에 되게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길면 지루하니까요. 5시까지만 딱 끝내도록 할게요. 근데 양문석 박사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건요. 아까 정청래 최고도 말씀하셨지만 양문석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양문석 같은 사람이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100명만 있으면요. 정권 뺏겼겠어요? 100명. 100명? 에이, 저는요, 저한테 가끔 응원하면서 그래요. 정청래 의원 같은 분 30명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렵고요. 3명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왜냐면요,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한 3명 정도만 있으면 할 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민석이 나의 동지가 됐으면 좋겠고, 저는 지금 20년 정도 정치를 하면서 조선일보, 동아일보하고 단 한 차례도 인터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물어요. 왜 우리하고 인터뷰를 하지 않냐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언론하고만 인터뷰합니다. 이 책에도 중요한 비중으로 다뤘다시피 언론개혁,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부분을 다뤄놨는데 여러분, 국정원하고 싸우는 것보다 삼성하고 싸우는 것보다 윤석열 정권하고 싸우는 것보다 진짜 용기 있게 싸워야 될 어려운 싸움은 조선일보와의 싸움입니다. 맞습니다. 정치인으로서는 가장 무서운 게 사실은 언론이에요. 그래서 언론과 두려움 없이 싸운다는 것은 정말 용기 있게 싸운다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저도 좀 편하고 싶으니까 양문석 네가 들어와서 좀 싸워라 이제. 부탁한다. 예, 제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양문석을 알게 되셨을 텐데, 양문석이 이렇게 투박하고 그 다음에 거칠고 무식하고 이제 이런 게 예전에는 아니었어요. 제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4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직전에 언론개혁 시민운동을 계속 했었잖아요.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을 다 머릿속에 외우고 다녔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언론사 매출액과 이 회계장부를 다 외우고 다녔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누가 물어보면 아주 격조 있고 품이 있는
심지어 표준말로 그런 걸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손석희의 시선집중 시간에 제가 서울교통방송 안녕하십니까 양문석이라는 방송을, 라디오 방송을 진행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국정홍보방송 KTV 저녁에 토론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때는 표준어 썼어요. 그때는 표준어 썼어요. 지금 비록 유튜브 방송하면서 그리고 이제 제 고향 통영에 너무 오래 있다가 보니까 표준어를 쓸 수 없을 정도로 혀가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발음하는 게 어려워요. 경상남도에서요, 지도를 보면 그나마 바닷가 쪽, 그나마 민주당 표가 잘 나오는 쪽 도시들이 있고요. 이쪽에 남쪽과 그러니까 서쪽 쯤에 표가 엄청 안 나오는 또 지역이 또 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 한 2번 떨어지고 경남 지사 선거 또 떨어지고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인물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무식한 것도 아니고 다 되는데 내가 나간 지역만 가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노무현 대통령처럼 그 지역에서 그냥 계속 떨어지는 것이 차라리 수도권에 와서 내가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그것도 쉽지 않은 곳에, 경선부터 어려운 곳에 와서 국회의원 된 다음에 효과적으로 국회 활동을 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본인의 이익이 아니라 당과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는 사람이 만성이 돼가지고 이번에도 또 떨어지겠지 하고 그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그런 게 아니라 이번에는 반드시 국회에 어떻게든지 들어가서 진짜 싸우겠다. 그게 양문석의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제 한마디 하고 우리 내려갑시다. 지가 알아서 그냥 끝내든가 하게. 여러분, 이렇게 생긴 사람이요, 안 그럴 것 같지만 그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아마 양문석하고 비슷한 느낌과 이미지일 텐데요. 저렇게 생겼어도 눈물이 많을 겁니다. 잠깐, 이렇게 생긴 게 왜 저렇게 생겼어도라고 하는. 니랑 나랑 비슷하게 생겼을 거야. 아, 나 기분 나빠. 나빠도 들어.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속 깊은 정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울 때도 남이 없는 데서 울고, 그리고 애정 표현도 잘 못합니다. 무뚝뚝함, 그 뒷면에는 따뜻함이 있고요. 그리고 툭툭 내던지는 말 속에는 세심한 배려가 또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때는 남들이 보든 마든 눈물이 터질 때도 있습니다. 사모님은 아마 양문석의 눈물을 아마 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에요. 큰 소리 막 치고 팍 사자우를 내뱉는 그런 양문석이지만, 그 이면에는 그만큼 자기가 사랑하는 국민, 자기가 사랑하는 당원, 자기가 사랑하는 역사, 자기가 사랑하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것을 탄압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 그 반대편에는 그러한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하기 때문에 더 큰 목소리로 주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양문석에게 용기 있는 양문석, 거침없는 양문석, 이렇게 생각하는 한편, 양문석이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애정도 많고 또 역사와 민주주의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깊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양문서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사님 아까 영상 보니까요 하모니카를 상록수 하모니카를 부셨는데 진짜 부르신 거 맞으세요? 부르시기 전에 그러니까 딱 한 문장만 얘기할게요. 사람은 의리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 양무서 박사님 연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님이십니다. 네. 네,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마이크 대라 하셨어요. 한 소절 더 부탁합니다. 내가 몰두하니까 밖에서 밑에서 무슨 이야기 하는지 들리지가 않아요. 다시 할까요? 다시 하시면 되시고요. 마이크 대라 제가 될게요 마이크. 네. 긴장했나 봐요. 손가락이 지가 나요.